대신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 1회차 랩업을 좀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저에 대한 소개, 그 다음 강의 개괄에 대한 소개 했지만 뭐 우리 그것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죠? 제일 핵심적이었던 거 뭐였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야 우리 최소한 5가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소스와 그 다음에 기타 작업들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첫 번째 뭐였죠? 공기업의 NCS 강조, 대기업의 채용 기조의 변화, 전부 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1, 2순위 직무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왔음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 답이 없다, 신경 쓰자 였고, 요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7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정성을 들이지 말자가 아니라 정성을 무한대로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정성이 반영된 그리고 합리적인 자소서를 빠르게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었습니다. 그에 연계돼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퀄리티만 강조하는 것보다 퀄리티만큼이나 퀀티티, 양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많이 강조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이 뭐였죠? 바로 직무 경험과 일반 경험, 교육 연계 최소한 미니멈 값으로 저 3가지를 나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일반 경험을 통해서는 직무에 필요한 태도를 막 얻고 말이야. 직무 경험을 통해선 야, 이 직무는 이렇게 해야지 잘해요 라는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한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능동하다 이런 얘기들 그냥 저 능동한 인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교육하는 거, 교육 듣는 거, 이거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 이것도 배웠어요 주장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볍게 뭐 했었죠? 복북 같지 않은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것이 가볍게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하다. 도전 경험, 창의 경험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겠지만 만들어서 대강 넘겨짚어서 야 이거 혁신 경험이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매우 위험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들을 가지고 초반에 처음 한 문장, 2문장, 3문장을 나름 커스텀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복붙하는 거, 이것이 습관화돼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 공유했다고 치고 여러분들 공유했어야 되죠? 모르면 1강으로 다시 돌아가고 본격적으로 수동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 기억나시나요? 집중해서 봤으면 요 표가 그대로 기억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얘네 2개가 음영 처리됐다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거 할 거예요. 그때 얘기했죠? 도전 경험, 여러분들 그거 쓸 수 있나요 지금? 창의 경험, 갈등 해결 경험, 자기소개서의 몇 프로라고 여러분들? 40에서 50%. 이거 선결이 안 되면 자소서에 쓸 수가 없겠죠. 이걸 수동이라고 정의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합시다. 문항을 이해할 뭘 쓰겠지, 그죠? 본격적으로 정의부터 보고자 합니다. 수동 자기소개서 문항이란 탓이 너무 중요해서 또 나옵니다. 몇 프로? 거의 50%. 저거 별 의미 없다. 50%, 절반. 이 문항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항? 좀 더 확장해서 볼까요? 당신의 도전 경험 쓰세요. 열정적이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혁신을 발휘한 경험 쓰세요. 창의 경험 있으시죠? 갈등 해결 어떻게 하시나요? 갈등 해결 경험 얘기해 주세요. 글로벌 경험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글로벌은 무엇인가요? 리더십 발휘한 경험 있으신가요? 점점점. 결국 뭐예요? 기업이 딱 정한 키워드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를 요구해요? 경험 해명을 요구합니다. 경험 해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왜 수동인가? 근데 그게 왜 수동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지 말고 가볍게 보시면 사실 문항에서 우리의 액션이 특정되어 있어요. 왜? 뭘 써야 될지도 정해졌어. 그게 뭐 글로벌이다 뭐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경험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성격 얘기할 땐 극단적으로 보면 경험 안 써도 되긴 되겠지. 내가 관념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 성격은 뭐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건 너무 특정돼 있어요. 그 키워드를 써야 되고 그 키워드를 경험으로 써야 되고, 사실은 또 너무 옛날 경험 써도 안 되고 특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전개 방식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문항들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배치의 영역이라면 이 문항들은 뭐예요? 전개 방식이 제한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이다.
우리의 뭐예요? 행동의 여지가 많지가 않다.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지금. 그죠? 수동적으로 써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사전에 쓰자고 지금 자꾸 그냥 문항 나오면 쓰면 안 됨? 이렇게 또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 학교집밖에 안 했는데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공모전만 4개인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옛날에 경험이 적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을 들어갔겠지. 그죠? 그래 봤자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저 학교밖에 안 다녔어라고 해도 최소한의 조별과제 학과 교과목 수행한 거 어떻게 3개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저 넘칩니다. 그래도 줄여야 됩니다. 몇 개? 평균적으로 7개 정도. 왜냐하면 자소서의 문항 면접에서 물어보는 우리 맥락의 카테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거, 저만 소름 돋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집에서 소름이 돋아야 돼요. 근데 기업이 물어보는 이 수동의 영역도 7개인 거야, 7개. 근데 저 소름 돋는 건 면접에서도 이러한 면접의 비중이 30% 이상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거 딱 보면 뭐예요? 내 경험도 어쨌든 저 바운더리 안에서 세팅을 해야 되고, 얘들이 물어보는 것도 7개고 면접에서도 물어보네? 이걸 여러분들 공채 한가운데서 준비한다? 면접도 망하고, 이렇게 쉬운다고 얘기할 수 있는 7개 범주도 대응을 못하고, 본인 경험 세팅도 못하고. 저는 그래서 이 수동 준비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경험에 대해서도 나름 7개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키워드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봤습니다. 지금보다 자, 과학적인 걸 한번 볼까요? 가장 과학적인 거. 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기업이 열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자소서에? 자, 그래서 자소서 어떻게 써요? 첫 줄에 나는 열정적인 인재입니다. 이렇게 딱 써요. 야, 그리고 이제 합격 자소서를 뒤져봐요. 왜 안 써지니까 뒤져봅니다. 와, 근데 멘붕과 이제 그런 게 옵니다. 왜? 와, 걔들은 뭐 많이 했거든. 아, 씨, 경험 퀄리티가 왜 이렇게 높아? 그래서 뭐예요? 쉽니다. 아, 씨, 안 되겠다. 그래서 분량이라도 채워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드리는데 자기가 지금 제출하고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와, 그런데 제일 소름 돋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또 물어봐, 기업이. 그죠? 무한 반복. 자, 저희가 1강에서 본질을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은 많이 잡아먹는, 일단 자소서를 쓰는 데서 최악의 전개가 가능합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시간이 일단 되게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이걸로 면접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면접도 망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왜 이런 문항들을 내는 걸까? 기업 입장에서. 그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관이든 협회든 어디든 중견기업이든 다 내니까 도대체 왜? Why? 저는 제 경력과 제 그동안의 강의 경험 모든 걸 걸고 이 4가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회사는 해당 키워드 제시했겠다, 그죠? 혁신, 창의, 도전.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지금. 중요해. 끝났어. 끝. 그들은 중요해. 끝. 그러면 뭐예요? 나는 중요해. 그러니까 지원자인 이제 너라고 할게요. 지원자인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노하우를 발휘해, 그거에 대해서 너 나름대로 재정의를 해볼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설마 경험이 없진 않겠지. 그럼 거짓말이니까. 경험으로 증명해 주길 바라고. 우리 무슨 채용이에요? 직무 기반 채용이잖아. 직무 기반 채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야, 여기서 주장한 노하우가 직무 시사점은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고, 그죠? 아, 되게 중요한 거야. 삼성이 창의를 내면 뭐예요? 삼성은 창의가 중요해요. 끝.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의가 뭐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저는 창의 인재입니다. 창의 인재로서 지금 이거 부합에 맞나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그들은 창의가 중요해. 끝났다니까, 거기서. 근데 여러분들 창의로운 인재입니다. 저는 혁신을 중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는데 네가? 아, 그렇구나. 경험 얘기해봐. 그럼 입사에서도 그게 시사점이 있는 거니?
그죠? 자, 그러면 그거에 부합해서 우리가 쓸 건데 쓸 거예요. 우리 목적에 이해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34개를 써두면 됩니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X 표시를 누르겠지. 장난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실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랜 시간 연구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연구한 게 맞긴 맞는 게 제가 인사팀에서의 나름 몇 년, 그 다음에 뭐 컨설팅, 그 다음에 해커스에서 강의 이 기간 동안 이걸 줄이는 작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 테마 여러분들 보면 바로 이해할 테마를 확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해볼까요?